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 전이죠.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코딩 교육 관련해서 IT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많은 갑자기 청취율이 오르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코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판단하여 오늘 다시 한번 코딩 교육에 관해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IT 업계에 계시는 어떤 현장에 계신 이야기라면 오늘은 학생들에게 코딩을 실제로 가르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맘잡고와 한국교육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유진 강사입니다. 아,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요, 예. 아이들하고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에서 네네. 이제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쪽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크래치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뭐 무료라든지 뭐 이런 용도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를 써서 어른들이나 특정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스크래치라는 도구는 미국의 MIT에서 2007년도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배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언어를 몰라도 이제 레고처럼 블록 형태로 된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결합만 하면 되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와, 그럼 영어로 되어 있나요? 괜히 MIT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언어를 한 번만 바꿔주면 한국어로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라고 하면 우선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작하는 나이를 한 몇 살 정도로 생각해야 하나요? 시작하는 나이는 사실 마우스만 잡으면 마우스만 조작할 수 있으면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5세 이상부터 막 필수로 영국 네네. 같은 경우에서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애들 뭐 태어나자마자 핸드폰만 네. 쥐어지면 어떻게 배웠나 다 뭐 별걸 다 3살, 하잖아요. 4살 이런 아이들도 그렇죠. 기가 스마트폰 막히죠. 조작하잖아요. 기가 그런 막히죠. 것처럼 사실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뭐 빠르면 한 7살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크래치가 7살도 활용할 수 있다. 예, 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제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버전이 있어서요. 그런 걸 이용하면 이제 마우스 못 써도 손으로만 밀었다가 당겼다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한 7살 이상이나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라면 마우스를 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를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7살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많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셔서 이제 여쭙는데 코딩 교육이 왜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네네. 정부 발표에서 정식으로 교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갑자기 관심이 뜨거워진 건 사실이지만 네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012년도, 14년도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아지긴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미리 시작하고 하시던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코딩 교육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좀 지금 사회가 워낙 인터넷이 전반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기계를 맞아요. 만드는 거에 관심이 뜨거웠다면 이제는 기계들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어요. 더 이상 발전할 수 그렇죠. 없다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 발전이 돼 있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이제 돋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요즘 컴퓨터를 만드는 뭐 IBM이나
삼성 뭐 이런 데보다는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가 어떻게 또 영향력도 더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컴퓨터라고 하드웨어보다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많은 뭐 기성세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뭔가 창업을 하더라도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전화번호 전단지만 돌리면 됐는데 배달도 요즘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도 코딩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 코딩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 그런 거는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평생 직장 일하기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것 쪽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큰 비용 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뭐 코딩 능력만 갖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걸로 해서 개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배우면 어떻게 굉장히 재밌어는 하나요? 너무 재밌어해서 탈이죠, 사실. 실제로 이제 선도학교를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해서 올해 한 160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아이들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75%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공부고 교육인데 아이들이 이만큼 좋아하는 교육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면 거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빠르면 초등학교 상상은 1학년, 됩니다. 1학년 아이들은요. 화면에서 하나만 자기가 눌렀을 때 화면이 캐릭터가 하나만 옆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이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딩을 해서 고민형이 옆으로 움직이는 걸 자기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막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오른쪽에 뭐 명령 블록에서 뭐 하나 눌러봐 해서 애들이 5번만 눌러봐 했는데 5번 누르니까 5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님들이 제일 말하는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코딩 안에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이라는 걸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약간 이과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 수학을 배워야 할 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잘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언어를 보면 이거 외계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또 약간 좀 언어적 능력이 있는 문과적 특성이 있어야 잘 배우나 이런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제가 문과적인 좀 특성이 있는데 코딩을 배우면 잘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떤 이과적, 문과적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잘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딩은 누구나 배우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과적인 아이들이나 좀 더 같은 걸 가르쳤을 때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이제 코딩을 배우면서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네네. 그 컴퓨터적 사고력은 하면 할수록 점점 발전이 돼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문과적인 소양이 강한 아이들이 그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컴퓨터적인 사고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고력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우리가 코딩 교육이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 CT 교육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좀 더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람이 할 때는 약간 비효율적인 일도 있고 이제 반복되는 일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낭비되기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같은 뭐 문제나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좀 더 통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그런 컴퓨터적인 방법을 이제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코딩 교육이 논리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우리가 코딩 교육을 전 국민이 배워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오바마도 막 하루 우리 일주일에 1시간씩 코딩을 하자. 뭐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막 나서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딩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까를 계속 방법을 생각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서 그걸 개선해 나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논리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보통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코딩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랑은 좀 다른가요? 그 수학에는 정답이 있죠. 네네. 근데 코딩에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랑 B만 있는데 도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할지 뭐 이런 걸 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주어졌을 때 뭐 네네. 한 10가지 수를 받았을 때 네. 그거의 가장 큰 수를 큰 수대로 이제 정렬하는 방법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정확한 규칙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같은 방법을 굉장히 길게 코딩을 통해서 블록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 더 익숙한 아이들은 좀 더 그거를 짧게 바꾸기도 하죠. 근데 어느 아이가 더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게 좀 더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저는 정답이나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지금 코딩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코딩 교육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미션이 주어졌을 때 애들 나름대로 그 큰 흐름을 한번 보는 거죠. 큰 줄기를 한번 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세분화하고 쪼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겠다라고 추상화를 하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구현을 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죠. 근데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나가고 디버깅, 이러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잘못된 점을 찾아 수정하는 예.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작업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걸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없을까까지 하는 그런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그런 작업들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문제를 시키는 원리대로 논리대로 쭉 따라하던 애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한다라는 부분이 아마 학부모님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스스로 한다.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지난 몇 년간 한국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게 좀 믿겨지진 않는데 정말 알아서 스스로 하나요? 코딩 교육 관련해서는? 컴퓨터라고 하면 저희가 부모님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컴퓨터 게임이나 앞에 뭐, 앉으면 놀고 게임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접한다면 이제 소비만 하던 컴퓨터를 이제 생산의 도구로 아이들이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간단한 게임의 형식의 그런 미션들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한 원리를 가진 게임을 하나 구축을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능을 넣고 싶어요. 저런 기능을 넣고 싶어요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봐도 돼요? 제가 이렇게 바꿔봐도 돼요? 라고 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그거를 개량화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수업 시간도 좀 다르겠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앉아 있고 아이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자 칠판 보고 베껴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일방형 수업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수업하는 게 사실 가장 나쁜 방식이긴 하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고 애들이 따라서 그냥 하는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하기는 다 해요. 결과물은 다 만들지만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 실제로 배운 아이들을 놓고 그런 간단한 미션을 하나 그냥 글자로만 주고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하면 시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만 한 거죠. 그렇게 따라만 하는 코딩 교육은 사실 아이들한테 성장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코딩 교육이라는 게 뭐 미래 대응형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기도 한데 지금 강유준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재밌어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즐긴다라는 것 자체가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답이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진로교육 방송이긴 한데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준비해라고 해봤자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미디어에서도 큰 변화들이 지금 보이고 뭐 기술 혁신 부분에서도 많은 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부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컸을 때 그게 정말 쓸모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스스로 아이가 이렇게 변하네라고 해서 자기가 간다면 정말 학부모님들도 많이 안심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코딩 교육을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이신데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인재가 되길 어떤 걸 상상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지. 지금 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뭐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안에 번역기가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이 깜짝 들어가고 놀랐죠. 정말. 결제까지 다 되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토큰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빨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번에도 이제 미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이라는 교수가 이제 고용의 미래라는 거에서 미래 직업이 한 700개를 놓고 봤을 때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한 47% 이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요.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죠. 컴퓨터가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게 오히려 정답이기도 한 네. 이런 미래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런 코딩 같은 거를 모르면 미래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기본 소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코딩 교육의 중요성 그런 코딩 교육이 지금 많은 교육 현장에 좀 많이 퍼져 있나요? 지금 현장에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아니라 문과 학생들한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쵸. 필수 교육으로. 맞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회사나 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좀 경기가 좋거나 그랬을 때는 뭐 어떤 업무가 굉장히 분업화가 잘 돼 있었어요. 뭐 보도 자료를 낸다 그러면 뭐 홍보실에서 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가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 해야 되는 1인 그냥 다 멀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기획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린 나이긴 하지만 코딩 교육이 물론 그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좀 와 이거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딩이라는 건 즐길 수 있으니까 나이를 먹고도 스스로 공부하는 법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해서 나이를 먹어도 공부하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증은 아니지만 제 경우도 이렇게 앉아서 책 없으면 공부를 못하던 그런 앉아서 그냥 연습장 쓰고 이렇게 막 노트 정리하고 그런 세대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해라 그러면 책부터 찾고 이런 거라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거 보면서 와 너 이런 거 어디서 찾았어? 같은 인터넷 환경인데 왜 난 뭘 안 보여?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딩 교육의 장점은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딩 교육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떨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딩 교육이 뭐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아까 이제 방송 중에 지금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건 개발자들이나 배우는 거지 우리 아이 배워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중에 저희 청취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코딩 교육을 약간 좀 폄하시 하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면. 예전에 저희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을 할 때는요. 뭐 경제학과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전산과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의 전공을 선택하지만 이제 전자계산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그냥 필수 공통으로 같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그냥 필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그랬는데 지금 커가는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이제 기본이 돼버리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꼭 아이들한테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잘하라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시작해서 그냥 조금씩 접해 나가면서 본인들이 아 내가 이거 사고력이 좀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걸? 예,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나하는 거죠. 해냈다라는 거를. 성취욕도 있네요, 이거는. 옆에서 조그만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길들을 선생님들이 물론 가이드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애들이 선생님 제가 해놨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하면서 막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수업을 못 나갈 정도예요. 와, 제가 경험했던 교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건 한 반에 한두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서 저 잘하죠라고 얘기하는 거 교실 분위기 제가 꿈꿔왔던 교실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맘잡고와 한국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강유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신나하고 아이들이 답을 찾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코딩 교육은 정말 미래 교육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교실에서 배웠다는 게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자세 그게 참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코딩 교육인 것 같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코딩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의 민신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